개소리에 꿰는 파리지수는 사용도 간편합니다. 무해하지만 신념이나 불신을 드러내는 듣는 이의 눈을 휘둥그레 만드는 정도에 그치는 개소리는 파리 한 마리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 회사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까마귀가 울면 불길한 일이 생겨. 바로 이런 말들이 한 마리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리둥절하고 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비교적 해롭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개소리는 파리 두 마리에 해당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을 예로 들 수 있겠네요. 하지만 파리 세 마리에 해당하는 개소리는 타인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잘못된 믿음과 파괴적인 결정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말들입니다. 바로 이 인물이 떠오르더라고요. 일본 히데의 무능 장군의 대표적 인물 무타쿠치 레냐입니다. 널리 알려진 인물이 아니라 생소하실 텐데요. 그런데 이 무타쿠치 레냐는 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의 패망을 앞당긴 무능 오브 무능의 대명사로 불리죠. 자, 그러면 얼마나 무능했냐? 보급이란 원래 적에게서 취하는 법이다. 포탄은 자동차 대신 소나 말에 싣고 가다가 포탄을 다 쓰면 필요 없어진 소나 말을 먹으면 된다. 그중 그가 한 가장 유명한 희대의 명언, 즉 망언은 전쟁 중 식량 부족으로 고통받는 부하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일본인은 원래 초식동물이다. 이 말의 의도를 들으면요, 아주 기가 막히는데요. 주변에 푸른 산이 많지 않냐? 일본인은 원래 초식동물이기 때문에 길가에 널린 풀을 뜯어 먹으며 진격하면 된다. 말 그대로 개소리 오브 개소리를 남겼죠. 이게 왜 파리 세 마리에 해당하는 개소리가 됐냐면요. 부대의 절반 가까운 인원이 독초를 먹고 죽거나 굶주림으로 사망하는 끔찍한 결과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파리 세 마리에 해당하는 개소리를 만나면 여러분은 무조건 눈과 귀를 닫아버리셔야 되겠죠. 현혹되면 큰일 납니다. 아마도 개소리 때문에 실질적으로 치러야 하는 가장 큰 대가는 주로 달갑지 않은 영양을 제거할 때 드는 시간과 노력이 애당초 그 영양을 생성할 때보다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개소리는 몇 초면 생성할 수 있지만 잘못이라고 입증되기까지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 개소리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심리적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이해해야 한다고 믿는다. 개소리는 우리의 기억, 태도와 신념, 결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저도 격하게 공감을 합니다. 저자는 우리가 논거와 증거를 혼동하고 있기 때문에 개소리에 취약하다고 말하는데요. 이는 심리학자로서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논거와 증거라고 하면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하자면 논거를 논리적 사고로, 증거를 과학적 사고로 바꿔 말하면 우리는 논리적 사고와 과학적 사고를 혼동한다는 겁니다. 언뜻 듣기에는 비슷한 말 같지 않으세요? 하지만 이 둘은 분명히 다르죠. 가끔씩 이런 말을 주고받는 사람들을 봅니다. 한 사람이 그 친구 꽤나 논리적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죠. 오, 그래? 그럼 그 친구는 믿을만 하겠네. 저는 이런 말을 옆 테이블에서 하는 걸 들으면 당장 그분들의 대화에 끼어들어서 지금 전혀 타당하지 않은 생각을 하고 계시다고 참견하고 싶은 충동을 강하게 느낍니다. 왜냐하면 논리적이라고 해서 믿을 수 있는 말이 아닌 게 많거든요.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훌륭한 시인들이 모두 술고래인데 나도 술고래다. 그러니까 나는 훌륭한 시인이다. 논리적인 사고는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말이 되잖아요. 개소리입니다. 보통 개소리가 이런 형태예요. 그런데 과학적 사고는요, 전혀 다르게 봅니다. 훌륭한 시인이 모두 술고래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걸? 과학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은 아무리 논리적이라고 해도 아예 말의 전제 자체를 한 번쯤은 제대로 의심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의혹을 지지하거나 혹은 그 전제를 반박하는 증거가 있지 않는가 찾아 나섭니다. 그래서 과학이란 증거를 찾아내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증거 없이도 설득할 수는 있지만 과학에서는 반드시 증거를 필요로 하죠. 그래서
과학적인 사람은 뛰어난 화술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경우가 많고요. 심지어 성마르고 까칠해 보이는 경우가 다반사죠. 김상욱 교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리소년? 물리학자가 아니라 물리소년?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 사고가 강한 사람은 기존 지식이나 사실을 무작정 받아들이지 않는 의심과 수사에 유리하죠. 덕분에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개소리에 쉽게 혹하지 않습니다. 애석하게도 사고 과정에는 이런 함정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 게다가 이 대부분 합리적인 사고방식처럼 보인다는 것이 문제다. 교묘하게 인지적 착각을 유도하는 것을 프레이밍 효과라고 하는데 정보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는지 부정적으로 해석하는지에 따라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편견을 가리킨다. 시장에서 쇼핑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방 함유량 20%라고 적힌 요구르트보다는 지방 함유량 80% 감소라고 적힌 요구르트에 더 쉽게 현혹되어 이걸 쇼핑카트에 넣지 않겠습니까? 내가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하고 있구나라고 심지어 착각하면서 말이죠. 사실 똑같은 얘기인데요. 이렇게 어떤 사안이 제시되는 방법에 따라 동일한 사안이라고 해도 그에 관련된 사람들의 해석이나 의사결정이 달라지는 인식의 왜곡 현상을 모두 합쳐 프레이밍 효과라고 통칭합니다. 같은 문제인데 프레임이 바뀌면서 사람들의 선택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자가 이 프레이밍의 효과를 가지고 이 책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우리가 멍청해서 개소리에 당하는 게 아니라 즉 인간의 본성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합리적으로 선택한다고 착각할 뿐이라는 거죠. 이처럼 개소리는 사람들의 사고를 불완전한 정보에 집중시키거나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에 집중시켜 기만적인 인지적 착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소리에 혹하게 되는 거고요. 개소리에 특히 취약한 성격 특성이 있을까? 높은 친화성이 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친화성이 높은 사람은 현상에 순응하는 방향으로 기울고 사회적 규범을 위반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자극해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을 피하고 사회적 기대에 맞추어 행동하는 경향을 보인다. 대체로 모든 사람에게서 긍정적인 면을 찾으려고 애쓰면서 장밋빛 관점으로 다른 사람을 본다. 정의상 친화적인 사람은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을 힘들어한다. 보통 우리는 들은 내용을 사실이라고 가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새로운 생각이나 정보를 접했을 때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그 사람 말은 진실이다 라고 하면서 일종의 진실의 기본값을 두는 경향을 보인다는 거죠. 일단 믿고 보는 거죠. 이러한 경향을 심리학에선 진실 기본값 이론 혹은 진실 기본값이라 부릅니다. 일단 그 사람과 우호적으로 대화하려면 참이다 혹은 진실이다 라고 전제를 해야 대화가 지속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과의 대화를 지속하려는 나의 경향이 뭘까요? 나의 우호적인 측면, 즉 따뜻한 측면이겠죠. 기본적으로 우리는 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큰 장점이 오히려 우리를 개소리에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타인의 말을 처음에 진실이라 가정해도 의심과 걱정이 점점 커져서 해명이 되지 않을 땐 믿는 걸 멈춥니다. 하지만 이 친화성이 지나치게 높은 사람은 그러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소리에 결과적으로 더 취약하게 되는 거죠. 기분은 타인의 개소리를 믿거나 믿지 않을 가능성을 얼마나 좌우할까? 사람들은 정보에 대한 감정적 반응에 근거해 정보의 정확성을 평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사람들은 결정의 결과에 대한 감정적 반응을 근거로 결정이 옳은지 틀린지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2001년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난 날 대학생들에게 9.11 테러 사건 발생한 걸 처음에 누구한테 들었지? 뉴스 나올 때 어디에 있었어? 그때 옆에 누구랑 있었나? 라며 육하 원칙에 근거해서 이런저런 질문을 심리학자들이 했죠. 그리고 6개월 뒤에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난 날에 물어봤던 같은 질문을 다시 합니다. 놀랍게도 절반 가까운 답들이 불일치합니다. 뭐 반년이 지난 뒤 물어봤으니까 기억이 틀릴 법도 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건 학생들 대부분이 자기 기억이 100% 맞다고 우기기 시작하고요. 심지어는 보여줘도 인정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학생들의 주장은
9.11 테러 사건이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일의 기억들이 생생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신의 기억이나 자기의 판단이 맞는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 생생함을 사용합니다. 즉, 생생한 기억은 맞고 정확하다라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심리학에서 생생하다는 것은 그날의 감정을 몸만 기억했을 뿐 뇌까지 기억했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적 반응의 한 종류가 생생함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감정적으로 흥분했을 때 내린 판단은 대부분 틀린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내린 판단이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나를 확 올가맨다, 심지어 나에게 소름 돋게 한다, 이건 대부분 맞습니다. 직관이 발동한 거기 때문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거꾸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전거를 열심히 탄 후에는 당연히 심장박동수가 증가하죠. 따라서 신체적 흥분이 일어난 상태입니다. 그 이후에 찡그린 얼굴 혹은 활짝 웃는 얼굴을 보여주면 평온한 일반적인 상태에서 같은 얼굴을 보게 하는 경우보다 훨씬 더 그 두 얼굴을 비호감 혹은 호감형으로 각각 판단하는 경향이 증가합니다. 우리가 매우 비호감인 사람들이거나 매력적인 사람 중 어느 사람을 만나더라도 심장박동은 평상시보다 좀 더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런데 이 실험에선 두 얼굴을 볼 때 이미 자전거를 오래 탔기 때문에 심장박동수가 증가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신체적 상대를 상대방 얼굴에 대한 비호감 혹은 호감도 판단에 전염시켜버린 셈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어떤 식으로든 직전의 정서적 흥분은 무관한 지금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즉, 이렇게 두근거리는 상태에서 내린 판단은 대부분 틀린 판단이지만 판단을 내렸는데 두근거린다. 이건 꽤 괜찮은, 아니 가장 괜찮은 판단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걸 직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감정이 격앙됐을 때 누군가 개소리를 한다면 그게 개소리인지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우리가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럴 땐 대화를 멈추고 그 자리를 잠시 떠나는 걸 추천드립니다. 개소리를 효과적으로 감지하고 대처하려면 개소리를 촉발시키는 요인을 알아야 한다. 개소리할 가능성이 가장 큰 사람뿐 아니라 개소리에 노출될 가능성이 가장 큰 조건을 제대로 인식하면 개소리가 미치는 달갑지 않은 영향을 피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마주치는 개소리들은 언제 어떻게 나오는 걸까요? 우선 가장 대표적인 상황은 할 말 없는데 말을 해야 될 때, 그러니까 뭐든 얘기해야 될 때, 이때가 헛소리하기 딱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원생들에게 뭐든 얘기해봐 이런 얘기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직장에서 어떻게 하나요? 회의 시간에 뭐든 얘기해봐 이 얘기 종종 나옵니다. 왠지 뭐든 얘기하면 아이디어들이 자유롭게 쏟아져 나올 것 같거든요. 이게 바로 브레인스토밍이야 하면서 착각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심리학자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상황에서 하는 건 브레인스토밍 하는 게 아니라 브레인에서 스톱만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이 나온 순간부터 팀원들에게는 이미 아이디어를 내야 한다는 압박감이 생기고요. 그때부터 회의실에서는 정말 말 그대로 아무 말 대잔치가 시작됩니다. 즉 우리들은 주제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든 전혀 모르든 이와는 상관없이 자기 의견을 밝힐 의무를 느낄 때 우리도 모르게 기꺼이 개소리를 하게 된다는 거죠. 개소리를 유발하는 또 다른 상황은 자기 말을 검증할 사람이 없을 때예요. 이걸 제가 제일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제일 선배일 때. 저는 지금까지 제가 들어봤던 개소리의 거의 절반 이상이 자기 위에 선배 없는 사람, 특히 다른 선배가 없을 때 혹은 자기보다 선배가 없을 때 확신하지 않은 얘기들을 그때만 유난히 열심히 한다. 그렇다면 저는 그 중에 한 절반은 개소리라고 봅니다. 만약에 그 소리가 맞는 소리라면 자기 윗선배가 있을 때도 할 수 있어야 되죠. 팀 내에서 자신의 위치가 가장 높아지면 그리고 내가 이 회의에서 가장 상급자라면 내가 개소리할지도 모른다는 경각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인간이 가지는 소속 욕구는 개소리하는 성향이 강한 사람에게도 약한 사람에게도 근본적이고 강력한 동기를 부여합니다.
사람들은 타인과 빈번하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싶어 하죠. 사람들은 대인관계에서 애착과 소속감이 부족해진 경우에 자신의 생각, 감정, 신체적 건강, 심리적 적응, 그리고 궁극적으로 행복 등에 아주 큰 악영향을 입습니다. 셰릴 샌더버그는 CEO인 마크 주커버그가 무엇을 잘하는 사람인지 묻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한 걸로 유명하죠. 당신이 마크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을 때 마크는 당신이 이야기하는 것만을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당신이 말하지 않는 것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보통 누군가 와서 열심히 어떤 사업을 하자고 얘기할 때 그 사람이 얘기한 게 어떤 내용인지 계속 그 내용의 진위를 판단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 내용을 평가하려고 하죠. 그런데 마크 주커버그는 참으로 재미있게도 그리고 영리하게도 상대방이 무엇을 얘기하지 않았는가를 그렇게 잘 본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상대방의 말이 개소리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무엇이 없는지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그걸 잘 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이걸 심리학자들은 Psychology and Nothing이라고 부르고요. 한 유명한 논문의 제목입니다. 얼마 전 사망한 엘리엇 헐스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연구자의 이야기죠. 자, 여러분 앞에 버스 한 대가 있습니다. 이 버스가 왼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이 질문에 모르겠어. 확실한 표시가 잘 없어. 잘 모르겠는데 이런 대답을 많이 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 버스는 무조건 왼쪽으로 가야 합니다. 왜냐고요? 내리는 문이 없잖아요. 지금 내가 보는 쪽에서 내리는 문이 없잖아요. 그럼 반대편에 있겠죠. 무엇이 없는가를 보면 그 문제를 이해하거나 예측하거나 심지어 해결할 수 있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있는가만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을 못했던 겁니다. 이 예는 1991년 아메리칸 사이언티스트에 게재된 심리학자이자 전설적인 체스 마스터인 엘리엇 헐스트 교수의 논문 Psychology and Nothing에 수록되어 있는 제목이죠. 좀 다소 쉬운 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제목이죠. 인간의 판단이 단편적으로 흘러가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무엇이 일어나지 않는가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주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심리학에서는 사실을 넘어서 진실을 볼 수 있는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 무엇이 없는가, 유난히 무슨 말을 하지 않는가를 유심히 보시거나 귀 기울이시면 상대방이 어떤 개소리를 하는지 보다 더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장난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경일이는 말할 때 보면 장난을 좋아해. 친구들이랑 있을 때 장난 많이 쳐. 라고 얘기하면 그건 저에 대해서 반밖에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경일아, 너는 대화할 때 장난을 정말 많이 치는데 절대로 안 하는 게 있더라? 상대방한테 무안 주는 건 절대로 안 해. 예, 왜 그럴까요? 제가 대화할 때 상대방이 나에게 무안 주는 행동을 참으로 싫어하거든요. 그렇다면 경일이는 사람한테 무안 주는 짓은 절대 안 해. 여기까지 판단할 수 있다면 저에 대해서 훨씬 더 잘 대할 수 있겠죠. 그 사람은 무엇만큼은 반드시 한다. 이거에 더해서 그 사람은 무엇만큼은 절대 하지 않는다. 이 둘을 합쳐야 그 사람의 제대로 된 전체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